2024년 5월 20일 월요일 경제뉴스 메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9일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HLB그룹은 지난해 5월 16일 미국 식품의약국의 자사 리보세라닙과 중국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맙을 병용하는 요법으로 간암 1차 치료제를 시판하기 위해 신약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HLB그룹과 항서제약이 이번에 보완 요구서안을 수령하면서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의 미국 시판 허가 시점이 불투명해지게 됐다. 미국 식품의약국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기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바이오 업계는 다소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바이오 업계는 특정 임상 사이트 실사 문제를 거론했다는 점은 해당 임상 사이트가 핵심 사이트로 지정됐다는 의미라고 해석하고 있다. 핵심 사이트는 임의로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간암 신약 허가가 불발된 지난 17일 HLB그룹 상장사 9곳의 주가는 일제히 하한가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HLB그룹의 시가총액은 하루 만에 5조 275억 원이 증발했다. 다음 뉴스. 중화권 증시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19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지난 17일 홍콩 항생종합지수는 19,553.61로 전일 대비 0.91% 상승 마감했다. H지수도 같은 기간 0.92% 상승한 6,934.70의 거래를 마쳤다. 항생지수와 H지수 모두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항생지수는 작년 말 대비 14.7%, H지수는 20.2% 각각 올랐다. 올해 저점과 비교하면 항생지수와 H지수는 각각 30.7%, 38.6%나 급등했다. 중화권 증시가 강세를 이어가는 이유는 우선 중국 국부펀드의 중국 주식 매입과 배당 확대 같은 부양책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면서 증시에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의 부양책 효과와 추가 부양 의지에 따라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음 뉴스. 현지 시간 17일 블룸버그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중재법원이 전날인 16일 이탈리아은행 우니크레디트의 증권, 부동산, 계좌 등 러시아 현지 자산 4억 6,270만 유로를 압류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같은 날 독일 도이체방크의 자산과 도이체방크 자회사인 도이체방크 기술센터 지분 등 2억 3,860만 유로를 동결하라고 명령했다. 유럽이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발 대규모 금융제재에 직면했다. 러시아의 이번 압류 결정과 관련해 러시아에서 사업을 철수시키도록 유도하고 있는 미국에 대항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다가 당한 반격이라 유럽 내부에서 혼란이 불가피하다. 다음 뉴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총기 소유 옹호단체인 NRA 회의에 참석해 만약 바이든 정권이 4년을 더 버틴다면 그들은 당신의 총을 노리고 올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회원들의 지지를 촉구했다.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 규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바이든 측은 이날 트럼프의 연설에 대해 맹비난했다.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아이오와주에서 6학년 학생이 사망한 총격 사격 이후 우리는 그것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비판했다. 해리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기 로비에 응하고 있으며 재선되면 위기를 악화시키겠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뉴스. 미국 뉴욕 증시를 주도해온 빅테크 그룹,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세븐과 다른 상장사들 간 성장 격차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미래 핵심 산업인 인공지능에 막대한 투자금을 쏟아붓고 있어서다. 19일 이온 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전 세계 상장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지출한 비용 가운데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2%에서 최근 19%로 대폭 확대했다. AI 열풍이 영향을 미쳤다.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투자를 늘릴 수 있는 것은 그동안 막대한 현금을 쌓아둔 덕분이다. 니케이는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사실상 미국 뉴욕 증시 상승세를 견인해온 만큼 이들 기업의 주가가 하락하면 뉴욕 증시 역시 추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다음 뉴스. CJ 대한통운은 미국 뉴센츄리 지역의 냉장 냉동 제품 물류에 특화된 콜드체인 물류센터를 구축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센터는 내년 3분기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이 센터는 글로벌 식품기업 어필드 제품을 대상으로 물류를 수행할 계획이다.
CJ 대한통운은 콜드체인 물류사업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미국 조지아주 게인스빌에 콜드체인 물류센터가 구축되고 있으며 올해 안에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이 센터가 본격 가동되면 미국 전역의 85% 지역에 이틀 내 운송이 이뤄질 수 있다. CJ 대한통운은 향후 어필드 외에도 다양한 고객사의 수준 높은 콜드체인 물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방침이다. 다음 뉴스. 지난 현지 시간 14일 중국산 태양전지에 대한 관세를 50%로 2배 인상키로 한 데 이어 16일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새로운 관세 부활 조치를 발표했다. 백악관은 미국 태양광 제조를 강화하고 중국의 불공정 무역 조치로부터 기업과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로 섹션 201조에 따른 양면형 태양광 모듈 제외 조항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미국은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4개국에서 생산된 태양광 패널에 대한 2년의 한시적 관세 면세 조치도 내달 6일 종료키로 했다. 미국의 중국산 태양광에 대한 무역 조치가 강화되면서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한국 태양광 업계가 반사 이익을 볼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다만 미국 내에 중국을 포함해 신규 가동이 예정된 모듈 설비가 올해만 전년 대비 67% 증가하면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 해소 여부는 예단하기 어렵단 전망도 있다. 다음 뉴스. 중국 기업들이 2030년 100조 원 규모로 커질 국내 해상풍력 발전 시장을 하나둘 접수하고 있다. 문제는 사업자 선정 평가 항목 중 전기 공급 가격에 60점을 배정해 사실상 최저가 낙찰제가 됐다는 점이다. 국산 공급망 활용 등과 관련한 점수는 20점뿐이다. 사업자들이 중국 기자재로 눈을 돌린 이유다. 이미 5개 발전 단지 중 2곳이 고부가 가치 핵심 부품인 터빈과 해저 케이블 공급을 중국에 맡겼다. 터빈 후판 공급사도 중국 철강 업체가 선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핵심 산업보호 육성도 정부가 해야 할 중요 책무인데 전기 가격에만 신경 쓰느라 중국 기자재 침공에는 눈을 감고 있다고 했다. 업계에선 중국산 해저 케이블과 터빈 후판은 국산보다 약 15%, 터빈 부품은 최대 40% 싼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중국 기업의 국내 해상풍력 발전 시장 진출이 안보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해저 케이블을 바다 밑에 포서하려면 해저 지형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사고 예방을 위해 해저 케이블 업체에는 한국 해군의 훈련 지역과 잠수함 훈련 일정, 이동 동선 정보 등도 준다. 통신 도청 가능성도 거론된다. 해저 케이블에는 전력뿐만 아니라 통신망도 들어가기 때문이다. 다음 뉴스. 하나은행이 고시한 5월 17일 오후 11시 58분 원달러 환율은 1355.50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을 위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